안녕하세요. 호주 전기기사 훈더맨입니다. 여러분들 필기 합격했다고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실기시험이 2달도 안 남았죠 이제. 제가 공부한 방법하고 지인들 공부한 방법을 모아가지고 제가 실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까년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실기는 이제 필기하고 공부 방법이 많이 다르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까년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이죠. 신출하고 변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전에 나왔던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기는 이제 빠르게 눈으로 보면서 쾅쾅 찍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식이니까요. 근데 실기는 객관식이 아니죠. 주관식입니다. 다 적어야 돼요. 필기처럼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도 보기를 보면 기억나고 이런 순간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만 보다가는 시험 칠 때 막상 적으려고 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눈으로는 봤을 때 분명히 이해가 가는데 다음번에 풀 때 막상 풀어보면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적으면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기가 이제 풀어야 될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단답형하고 짧은 문장으로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들을 따로 공책에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나 뭐 지하철, 버스 이럴 때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잠들기 30분 전,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30분 그때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좀 우스워 보이고 에이 뭐 그런 것까지 하는데 진짜 시간을 한번 쪼개 보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하루에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많았나라고요. 제가 했을 때 당시에는 이걸 활용하니까 한 2시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모아도 큽니다. 2달 동안 2시간을 해보세요. 얼마나 커요. 이건 필기하고 진짜 같은데 틀리는 문제는 진짜 계속 틀려요. 진짜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갈 만큼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맞추는 문제보다 틀린 문제를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까년도를 3, 4회독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노트 정리가 돼 있겠죠. 그때마다 시험장에서 푼다는 느낌으로 푸시고, 만약에 틀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제 번호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봤을 때 틀리면 짝대기 하나를 꺼 놓고요. 문제 앞에다가. 그리고 다음 회독 때 틀리면 또 끄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 많이 틀린 거 위주로 이렇게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게 필기 공부 방법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시간이 딱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 마지막에 이제 시험 치는 날 버스에서 이럴 때 틀린 것만 딱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 때는 제가 계산 문제를 제껴도 된다 했어요. 뭐 잘 모르면 찍고 굳이 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기는 다릅니다. 실기는 계산 문제를 싹 다 푸셔야 돼요.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그건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풀어야 되죠.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다니든 학원을 다니든 이렇게 계산 문제를 다 풀 줄 아셔야 돼요. 암기 문제의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그렇다고 계산 문제를 무시하고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꼭 전문가를 통해서 푸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필기보다 이게 훨씬 외울 게 많아요. 주관식이다 보니까 훨씬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셔야 돼요. 진짜 2달 동안은요, 약속 잡지 말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술 마시고 여가생활 좀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규칙적으로 공부를 쭉 해가시는 게, 그게 고생 덜하는 길입니다. 이건 시험하고 관련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2달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고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하고 어깨하고 막 이런데 부담이 많이 가요. 당연히 뇌에도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0분을 하고 10분은 일어나서 기지개도 하고 뭐 음료수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머리를 식혀줬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3시간, 4시간 지나서는 한 30분 정도 또 쉬어주시고, 그런 텀으로 휴식 시간을 계속 줘가지고 뇌하고 우리가 좀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쉬어줄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몸을 좀 관리를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가장 공부하기 소중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아침 일어나서 30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잡생각이 없어요. 눈을 감고 무의식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을 때, 내가 비어 있을 때, 그때 막 밀어 넣는 게 가장 좋아요. 제 체감상 아침 30분이 나중에 한 2시간하고 맞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30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필기하고는 다르게 노트를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공부 끝나기 1시간쯤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 노트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 그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제 하루 공부량도 체크를 하고요. 무작정 쭉 달리시지 마시고요. 한 번쯤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고 그렇게 다시 한번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결정짓는 건요, 공부 방법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요, 공부량이에요. 적게 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조금 효율적인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결국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적게 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공부량하고 합격은 절대적으로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화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치는 시험 회차가 너무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나올 때예요.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는 왜 내가 칠 때 어렵게 나오지? 이래서 빡쳐서 화가 나는 거고요. 그냥 화풀이 하는 거죠. 너무 쉬울 때는요, 쉬운데도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어려워서 떨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쉬운데 떨어졌다,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량이 부족해서 아는 문제인데 틀린 거예요. 아는 문제 틀리면요, 여러분 정말 돌아버려요. 내가 본 문제인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좀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본 문제인데 정말 틀리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몇 년씩 자격증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쳐서 좀 집중력 있게 쭉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필기는 좀 틀린다, 뭐 포기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요, 기출에서 나온 거는 내가 무조건 다 맞춘다, 이런 각오로 가야 돼요. 이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그럼 100점 100패예요. 약간 어려운 회차는요, 진짜 까년도 한두 문제만 틀려도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기는요, 거의 다 맞춰야 돼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각오로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과년도를 풀었을 때 내가 95점에서 100점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처음 볼 때 좀 빡세게 보고 뒤에 갈 때 빠르게 본다는 분이 계신데,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기도 빠르게 3, 4회독 정도 그냥 막 돌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냐면요, 일단 그렇게 하니까 초반부터 너무 지치고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단답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외울 수가 있죠. 우리가 잠깐 봐도. 그런 것들은 외워가면서 넘어가는 거죠. 봐야 될 게 엄청난데요. 모르는 문제가 전부 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단답형을 외워서 100 중에 30을 알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그 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리고 과년도로 이렇게 계속 무작정 암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공부예요. 분명히 몰랐는데 3, 4회독 하면서 갑자기 알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문제 유형도 파악이 되고요. 내가 확실히 모르는 문제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3, 4회독을 해보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놀라실 거예요.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는 문제가 생겨요. 몰랐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3, 4회를 봤는데도 내가 모른다. 그럼 그 문제만 딱딱딱 뽑아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 공부를 하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겠죠. 전부 다 해.
근데 그것보다도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시간 절약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3, 4회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꼭 뭐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본인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본인이 좀 꼼꼼하게 해야 나는 적성에 풀린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본인 스타일하고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길게 끌면은 엄청 지쳐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단기간 엄청 고통스럽지만 진짜 밀어붙여 가지고 확 끝내셔야 돼요. 그렇게 확 밀어붙이는 시험이 자격증 시험입니다. 우리 취업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분들은 벌써 따셔서 계속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도 취업의 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비전공자니까 시간을 두고 다음 회차로 노려야지. 난 직장인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3회차 쳐야지. 안 됩니다. 무조건 이번 회차에 조져야 됩니다. 다음은 없어요. 그런 각오로 하십시오. 이번에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 예. 그런 각오로 자격증 이번 회차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여러분들 진짜 자격증 책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진짜 확 다 집어 던지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시간 진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